예, 오늘도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눈치를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 건강한 음식, 그다음에 건강한 호흡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운동, 네 번째가 올바른 생각. 어떻게 보면 네 번째지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으면 생각. 생각이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병이 굉장히 치료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믿음이 너를 치료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이 유약 효과라고 얘기도 하는데 밀가루나 이런 약이 아닌 성분을 이렇게 약으로 이렇게 약 모양으로 만들어서 약을 주면 효과가 무려 50% 가까이 있다 그럽니다. 50%에서 60%. 실제 약의 효과와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있게 되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인체의 호르몬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 도파민, 엔돌핀, 또 이제 믿음의 호르몬.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 도파민,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 인체의 9만 킬로에 해당되는 99% 혈관을 차지하는 이제 모세혈관 부위가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 혈액이 조직으로 훨씬 세포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혈액이 하는 역할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산소와 영양분, 에너지를 또 수분 등을 말초, 세포까지, 조직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이 하는 역할하고 거기서 생긴 또 노폐물과 찌꺼기, 이산화탄소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정맥이 합니다. 모세혈관은 그물망처럼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된 모세혈관은 그래서 이제 20대에서부터 이제 그것이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9만 우리 이제 99%를 차지하는 모세혈관이 9만 킬로, 우리가 킬로로 얘기하면 9만 킬로에 해당되는 큰 아주 엄청난 길이의 이 모세혈관이 이 세포가 20대부터 죽기 시작해서 40대, 50대 넘어가면 30, 40% 이렇게 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죽지 않으려면 일단은 피가 건강해야 되고 혈관이 건강해야 되고 또 피를 흐르게 해주는 산소를 잘 흡입하는 호흡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한테 호흡법을 설명드리면 하루 이틀 하거나 잠시 하다가 말거나 그러는데 우리가 그 질환에 448 호흡법이나 555 호흡법 그리고 너무 기능이 약하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찜질 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이나 건강차 먹는 거. 생강은 이제 한기가 돌고 겉이 춥고 땀이 안 나고 이런 분들한테 또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높을 때 또 감기로 인해서 한기가 들 때 굉장히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서 흑설탕을 타서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속이 찰 때 우리가 이제 위장이 이제 기본적인 온도가 인체가 36.5도여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온도가 자꾸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운동량도 부족하고 위장 기능이 자꾸 약해지면서 이 체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거고 혈액 공급이 적어지게 되면 자꾸 온도가 내려갑니다. 피가 하는 역할 가운데 따뜻한 온도를 제공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근육이 인체의 체중의 50%를 차지하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의 양이 적으면 몸에 노폐물들이 자꾸 쌓이면서 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혈류량도 적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산소량도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조직의 세포가 건강하지 않은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장도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위장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스쿼시 운동을 하는 이 허벅지 근육이 이 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밖에 운동을 못 갈 때는 앉아서라도 일어섰다 한다던가 하면서 엉치를 뒤로 내밀고 일어났다 섰다 하면서 허벅지 강화 스쿼시 동작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엉덩이도 나오게 되고 또 뱃살은 들어가고 엉덩이는 나오고 또 장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물론 적극적인 운동은 이제 햇살을 쐬면서 걷는 거. 우리 햇빛을 쐬면 인체에 이제 그 비타민 D의 이제 합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햇살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는 굉장히 내 몸의 면역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이 있듯이 소금을 또 너무 안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은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이제 소금이 많게 되면 수분이 간직돼서 이제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소금을 잘 안 먹는 저염식을 자꾸 먹는데, 혈압이 높은 분들하고 혈압이 높고 살이 찌고 이런 분들한테는 소금이 좀 조심해야 될 음식이지만, 거꾸로 혈압이 낮고 살이 마르고 식은땀이 잘 나고 기운이 너무 없고 탈진이 잘 오고 이런 경우는 적당한 소금을 먹어야지 내 몸에 수분을 간직합니다. 수분은 혈액 속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잘 오게 됩니다. 혈액 내에 수분을 간직하게 해주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있으면 우리가 그 수분을 간직합니다. 소금기가 없으면 수분기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쉽게 어지러울 수 있고 빈혈이 있을 수 있고 또 땀도 잘 흘릴 수가 있고 자꾸 이렇게 어지러운 증상.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소금이 모든 사람한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혈압이 높고 뚱뚱하고 노폐물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소금 짠 음식이 안 좋지만, 거꾸로 살이 마르고 어지럽고 저혈압이고 기운도 없고 땀도 많이 흐르고 이렇게 빈혈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적당한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근 사과, 우리가 눈이 좀 불편하고 눈이 건조하고 이런 분들한테 당근 사과 주스에 약간의 소금을 좀 넣어서 먹습니다. 약간의 소금. 왜냐하면 당근 사과로 인해서 이제 수분기를 당구 건조가 심할 경우에 당구 사과로 인해서, 사과는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것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사과는 굉장히 이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유산도 분비하게 하고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주로 소음인한테 좋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항상 이 유산이 부족해서 음식물이 빨리 소화가 삭혀지지 않는 사람, 음식물이 삭혀져야 되는데 삭히는 작용이 약한 사람한테 이제 소음인 체질,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한테 좋습니다. 당근은 이제 눈에 좋은 이제 비타민 A가 많기 때문에 눈이 건조하거나 이물감이 있거나 뻑뻑하거나,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인데 기름기가 부족해서 자꾸 눈이 건조하고 뻑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 이제 사과를 같이 갈아서 거기다가 소금을 약간, 이제 우리가 흰 소금 말고 우리 자연 소금, 천연 소금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수분기를 안에서 간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은 항상 간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고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만큼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뛰는 것이 소금입니다. 뛰다 보면 땀 흘리니까 땀을 지나치게 흘리면 탈수 현상이 오고, 탈수가 심해지면 피에 포함되어 있는 게 수분과 칼슘과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인데, 피에 수분 성분이 빠져나가면 칼슘과 알부민만 있으면 피가 어지럽고 쓰러지고 이런 현상이 옵니다. 수분기, 인체에 수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몸의 수분이 70%, 아주 어릴 때는 70%, 나이가 먹어가면 수분기가 말라서 55%까지 몸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은 나이가 먹으면 나무가 오래되면 고목이 되듯이 물기가 말라갑니다. 물기가 말라가면서 나이가 먹으면 일반적으로 건조증이 옵니다. 눈도 건조, 입도 건조, 코도 건조, 몸에 다 건조증이 오게 됩니다. 피부도 건조해서 자꾸 거칠거칠하고 가렵고, 건조하면 피부가 가렵게 됩니다. 몸도 건조하고 건조한 증상이 오게 돼서 수분기를 섭취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수분기를 섭취해도 피의 성분 자체가, 피가 부족해지면 피에 수분이 섭취가 안 되니까, 피에 수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어지럽고 피가 부족한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높지 않는 한 꼭 저염식을 꼭 골라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진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식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저염식이 좋아요 이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한테 홍삼이 좋아요 이거 아닙니다. 홍삼은 소음인 체질, 몸이 차고 기운이 없고 윗배가 차고
이 유장 기능이 약하고 기운이 떨어진 사람한테 좋은 거지. 지금 홍삼이 모든 사람한테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모든 사람한테 좋아요는 밥밖에 없습니다. 밥도 쌀밥도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장 안전한 쌀밥조차도 이렇게 이렇게 당이 있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홍삼은 인삼을 삶은 건데, 삶았다고 해서 인삼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홍삼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몸에 열이 많거나 소양인이나 태음인들은 좋지 않습니다. 소음인들을 위한 약이 홍삼, 인삼 이런 겁니다. 아까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굉장히 귀한 생명의 재료입니다. 이 소금이 없다면, 체내에 소금이 없다면 피 속에 있는 수분이 혈액 속에 간직되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자꾸 빠져나오니까 소변으로 나가거나 땀으로 나가거나 자꾸 나가서 사람이 쉽게 어지럽고 쓰러지고 자꾸 이렇게 빈혈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 사과 주스를 내서 거기다 소금. 다만 이제 혈압이 높아요 그런 경우는 소금을 빼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 근데 모든 혈압이 높다고 빼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소금이 간직되면,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 내에 이 심장에서 받는 압력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펌프질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면 혈압이 높게 됩니다.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왜 높아지냐면 피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노폐물이 많이 껴있거나 또 피가 너무 걸쭉하거나 그래서 피가 이렇게 나갈 수 없으면 압력이 커집니다. 혈관이 노폐물이 많이 껴있거나 혈관이 수축되어 있거나 또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잘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내보내지를 못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에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만 제외하고 너무 어지럽거나 일반인이라면 꼭 소금을 너무 안 먹는 건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 특히 땀이 잘 때도 많이 흘리고 낮에도 많이 흘리고 어지럽고 이런 경우에 소금을 적당히 음식이나 아까 당근 사과 주스에 홍삼 좀 넣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눈치료에 좋은 이제 음식법과 이제 호흡법 두 가지는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뿐만 아니라 몸 치료에 음식과 올바른 호흡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실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달아서 좀 더 이런 내용들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